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복수를 꿈꾸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온 그는 자신을 가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힘으로 한 나라를 통합하고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넬슨 만델라. 이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용기, 인내, 그리고 용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위인전이 아닙니다. 만델라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은 어렵지 않을까? 과거에 받은 상처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만델라의 이야기는 이런 우리의 고민에 답을 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토록 오랜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증오 대신 사랑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71세에 석방되어 76세의 대통령이 된 그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만델라의 삶을 통해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지,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18년 7월 1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작은 마을 무베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롤리허라 허라 만델라였습니다. 이 이름은 코사어로 말썽꾸러기라는 뜻입니다. 훗날 그의 인생을 생각하면 정말 적절한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 만델라는 부족의 전통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족 추장의 고문이었고 만델라는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린 만델라는 부족 회의를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나무 뒤에 숨어서 어른들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회의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주장은 가장 나중에 말했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이 의견을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모두 자유롭게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나면 주장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어린 만델라는 이것을 보며 배웠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먼저 듣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리더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혹시 리더는 먼저 말하고 지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델라는 정반대를 배웠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Young, Virgin Tenants. 이것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관계에서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셨나요? 자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보셨나요? 부하 직원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해 보셨나요? 만델라는 평생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듣는 것, 그것이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부족의 섭정왕에게 입양되어 왕실 가족처럼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정식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처음 등교한 날, 선생님이 그에게 영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넬슨. 그렇게 롤리 흘라흘라는 넬슨 만델라가 되었습니다. 청년 만델라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남아공에서 흑인으로서는 드물게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남아프리카의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아공은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흑인은 백인과 같은 버스를 탈 수 없었고 같은 화장실을 쓸 수 없었으며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흑인은 통행증 없이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만델라는 버스를 탔습니다. 흑인 전용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백인 승객이 탔고 운전사가 만델라에게 소리쳤습니다. 일어나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만델라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흑인 좌석에 앉아있다. 왜 내가 일어나야 하는가? 하지만 거부하면 체포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노를 삼키고 일어섰습니다. 그날 만델라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부당함과 싸울 것이다. 법을 배워서 법으로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만델라는 그 순간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폭력적으로 저항하다가 체포되는 것. 둘째, 참고 복종하며 굴욕을 받아들이는 것. 하지만 그는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참지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준비하는 것. 분노를 동력으로 바꾸는 것. 우리도 살면서 부당한 일을 겪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관계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참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만델라는 보여줍니다. 분노를 힘으로 바꾸는 법을, 부당함을 변화의 동기로 만드는 법을. 그것이 진정한 저항입니다. 1944년 26세의 만델라는 아프리카 민족회의, 즉 ANC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청년동맹을 조직하고 흑인의 권리를 위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1952년 만델라는 동료 올리버 탐보와 함께 남아공 최초의 흑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만델라 탐보 법률사무소. 흑인 변호사 사무소라니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실은 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부당하게 체포된 사람들, 집을 빼앗긴 사람들,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만델라는 그들을 무료로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백인 판사들은 만델라를 법정에서 모욕했습니다. 흑인 주제에 법을 논하다니. 그래도 만델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당당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했고 법 조문을 완벽하게 인용했습니다. 백인 판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판사가 만델라에게 말했습니다. 만델라, 당신은 훌륭한 변호사요. 하지만 정치를 그만두면 더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왜 자신의 미래를 망치려 하시오? 만델라는 대답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성공하기 위해 변호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을 배운 것입니다. 내 미래보다 내 민족의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신가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더 큰 목적이 있나요? 만델라는 성공한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돈도 벌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것을 선택했습니다. 목적 있는 삶을.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돈이나 성공보다 의미를 찾은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 내 삶이 더 큰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여러분의 일은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혹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같은 일이라도 의미를 부여하면 달라집니다. 청소부는 더러운 것을 치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에서 의미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만델라가 가르쳐준 첫 번째 교훈입니다. 1956년 만델라는 반역죄로 체포되었습니다. 156명의 동료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은 무려 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만델라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공산주의자입니까? 만델라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평등을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이 피부색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1961년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짧았습니다. 1960년 샤프빌에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평화 시위를 하던 흑인 69명이 경찰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등에 총을 맞았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뒤에서 쏜 것입니다. 만델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평화적인 방법만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고민 끝에 그는 무장투쟁 조직인 콘토웨 시주웨, 즉 민족의 창을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시설을 공격한다. 무고한 생명은 절대 해치지 않는다. 만델라는 평생 평화를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무장투쟁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방법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집과 원칙은 다릅니다. 원칙은 무고한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였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바꿨습니다. 평화 시위에서 무장투쟁으로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는 지키되 방법은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 자녀와 갈등이 생깁니다.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목표는 유지하되 시장이 바뀌면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만델라는 유연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가치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1962년 만델라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변장을 하고 지하 활동을 하다가 밀고로 잡혔습니다. 1964년 리보니아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만델라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 만델라는 역사에 남을 연설을 했습니다. 4시간 동안 이어진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백인의 지배에 맞서 싸워왔고 흑인의 지배에도 맞서 싸워왔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평등한 기회를 누리며 살아가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라는 이상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이상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이것은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이상입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방청객들 중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지어 백인 경찰관들도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판사는 만델라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나이 46이었습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이상.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나요? 혹시 나는 그렇게까지 할 각오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만델라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는가? 만델라에게는 평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인가요? 가족을 위해서라면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요? 자신의 꿈을 위해서라면요? 우리 모두에게는 지킬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만델라만큼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힘이 생깁니다.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을 찾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만델라는 로벤 아일랜드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케이프타운 앞바다의 작은 섬, 탈출이 불가능한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려 18년을 보내게 됩니다. 도착한 첫날, 간수가 만델라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봐, 카피르. 카피르는 흑인을 비하하는 최악의 욕설이었습니다. 만델라는 간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넬슨 만델라입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간수는 화가 났습니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 그는 만델라를 독방에 가뒀습니다. 로벤 아일랜드의 생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독방의 크기는 2m 곱하기 2m. 침대 대신 얇은 매트가 바닥에 깔려 있었고 양동이 하나가 화장실이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전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호각 소리와 함께 간수가 소리쳤습니다. 일어나, 게으른 것들아. 아침 식사는 옥수수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설탕도 없고 소금도 없는 옥수수 죽. 만델라는 후에 말했습니다. 그 죽은 돼지도 먹지 않을 맛이었습니다. 식사 후 죄수들은 석회암 채석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쇠망치로 돌을 깨야 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한 술의 분량을 채워야 했습니다. 석회암 먼지가 눈에 들어갔습니다. 눈이 부셔 눈물이 흘렀지만 선글라스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간수들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벌을 받는 거야. 편하게 해줄 이유가 없어. 이 때문에 만델라의 눈은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평생 강한 빛에 민감해졌습니다. 점심은 더 형편없었습니다. 물에 삶은 양배추 몇 조각, 가끔 썩은 야채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은 또다시 옥수수 죽. 일주일에 한 번 작은 고기 조각이 나왔습니다. 고기라고 하기도 민망한 지방 덩어리였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사람은 어떻게 버틸까요? 우리는 저런 상황이면 나는 절대 못 견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적응력은 놀랍습니다.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1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적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만델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마음가짐을 바꾸라.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가 되어라. 이 고통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은 1년에 2번, 그것도 30분 뿐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전화기를 통해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만델라의 아내 위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유리 너머로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유리만 만질 뿐이었습니다. 만델라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소. 당신이 건강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30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간수가 말했습니다. 시간 끝. 위니가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더요. 제발. 하지만 간수는 무자비했습니다. 규칙은 규칙이야. If tenster. 만델라는 유리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사랑하오. 나는 돌아갈 것이오. 편지는 6개월에 한 번만 쓸 수 있었고 그마저도 검열을 거쳤습니다. 정치적인 내용은 모두 지워졌습니다. 때로는 편지의 절반이 검게 칠해져서 왔습니다. 만델라는 편지 한 통 한 통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6개월에 한 번밖에 쓸 수 없으니 모든 단어가 소중했습니다.
1968년 만델라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당국에 장례식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만델라는 그날 밤 홀로 독방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하고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1969년에는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장남 태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겨우 25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만델라는 장례식에 갈 수 없었습니다. 만델라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들이 감옥에서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관 옆에 서지도 못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위로해 줄 수도 없다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함께할 수 없다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안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만델라는 27년 동안 가족과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을 한 번 더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 보세요. 만델라는 27년 후에야 가족과 제대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자녀들이 다 자란 후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시간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렇다면 만델라는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을 견뎌냈을까요? 첫째,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만델라는 매일 아침 일어나 운동을 했습니다. 독방에서 팔굽혀 펴기를 했습니다. 20개, 30개, 점점 개수를 늘려갔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좁은 공간을 뛰어다니며 체력을 유지했습니다. 동료 수감자가 물었습니다. 만델라, 왜 그렇게 힘들게 운동을 하는가? 우리는 평생 여기서 썩을 텐데. 만델라는 대답했습니다. 아니네. 나는 언젠가 석방될 것이네. 그때를 위해 건강해야 하네. 나는 준비하고 있다네. 둘째, 그는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델라는 감옥을 대학으로 만들었습니다.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를 가르쳤고 어떤 사람은 경제학을 가르쳤습니다. 밤이 되면 독방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마르크스, 허용된 책은 많지 않았지만 만델라는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칸스어를 배웠습니다. 백인들의 언어, 적의 언어였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왜 적의 언어를 배우는가? 만델라는 대답했습니다. 적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하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네. 백인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네. 적의 언어를 배운다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만델라는 증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백인을 미워하는 대신 그들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을 미워하고 피한다. 둘째,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만델라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논리가 있을까?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략적 지혜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만델라의 지혜는 여기 있습니다. 이해가 곧 동의는 아니지만 이해하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셋째, 그는 인간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장 잔인한 간수에게도 만델라는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들을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크리시 브랜드라는 젊은 백인 간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만델라를 경멸했습니다. 흑인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크리시, 자네는 어디 출신인가? 가족은 있나? 처음에 크리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계속 물었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크리시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만델라는 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하네, 크리시. 아버지가 되었군. 자네의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네. 크리시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가둔 죄수가 자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다니. 그날 이후 크리시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만델라에게 몰래 신문을 건네주었습니다. 가끔 더 나은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간수와 죄수라는 관계를 넘어서. 만델라가 석방된 후 크리시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당신이 나를 인간으로 대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강력합니다. 만델라는 자신을 가둔 간수를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그 결과 적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고 미워합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없다. 나쁜 시스템이 있을 뿐이다.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대를 적으로 대하면 상대도 적이 됩니다. 우리가 상대를 인간으로 대하면 상대도 인간적으로 반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인간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세요. 요즘 어떠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진심을 담아 물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델라가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인간성은 전염됩니다. 우리가 먼저 인간다워지면 상대도 인간다워집니다. 1982년 18년간의 로벤 아일랜드 생활을 마치고 만델라는 폴스무어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는 빅토르 베르스타 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조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돌을 깨지 않아도 되었고 독방이 아닌 방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무렵 세계는 만델라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1988년 6월 11일 런던 밤브리 스타디움에서 대규모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넬슨 만델라 70세 생일 축하 콘서트였습니다. 스팅, 휘트니, 휴스턴, 스티비, 원더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참여했습니다.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TV로 시청했습니다. 무대에서 스티비 원더가 노래했습니다. Free Nelson Mandela. 수만 명의 관중이 함께 외쳤습니다. 만델라를 석방하라. 그 목소리는 남아공 정부의 압력이 되었습니다. 각국 정부도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남아공은 점점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갔습니다. 정부는 만델라에게 여러 번 제안했습니다. 폭력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면 석방해주겠다. 하지만 만델라는 거부했습니다. 1985년 그의 딸 진지가 대중 집회에서 아버지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만델라가 몰래 보낸 편지였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누리는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자유를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범죄 때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내 양심을 팔고 자유를 얻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나의 자유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 양심을 팔지 않겠다. 요즘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합니다. 편의를 위해, 이익을 위해, 평온을 위해. 물론 모든 것에 대해 타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삶은 타협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선이 있어야 합니다. 만델라에게 그것은 정의였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기 위해 정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선은 무엇인가요? 정직? 가족? 자존심? 그것을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그 선만큼은 지키세요.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만델라는 27년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양심을 판 사람과 적게 벌었지만 원칙을 지킨 사람, 누가 더 자유로울까요? 만델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감옥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다고. 1990년 2월 11일. 이날은 역사가 바뀐 날입니다. 오후 4시 빅토르 베르스터 교도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71세의 만델라가 아내 위니의 손을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주먹을 들어 올렸고 수만 명의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TV 생중계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만델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후에 말했습니다. 감옥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27년 만에 바깥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중 앞에 섰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델라의 첫 연설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복수를 외치거나 분노를 표출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해를 말했습니다. 친구들이여, 동지들이여, 오늘 나는 여러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섭니다. 이제 화해와 재건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남아공인이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흑인도, 백인도, 유색인도, 인도인도 모두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군중 중 일부는 당황했습니다. 화해라고? 우리를 억압한 백인들과 화해하라고? 하지만 만델라는 확고했습니다. 증오로는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복수로는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71세의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복수가 아니라 화해를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작은 상처에도 오래 분노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 모욕했다, 부당하게 대했다. 우리는 그것을 몇 년씩 기억하며 화를 냅니다. 그런데 만델라는 27년을 빼앗긴 후에도 용서를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성인이어서? 특별한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만델라도 분노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나는 증오에 갇혀 있지 않겠다.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겠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오를 품고 감옥 문을 나선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나는 용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의 상처에 갇혀 계신가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계속 괴로워하시나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함으로써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만델라가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석방 후 만델라는 놀라운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뒀던 교도소장들을 찾아갔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교도소장은 떨며 말했습니다. 만델라 씨, 저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습니다. 만델라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압니다. 당신도 그 시스템의 희생자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를 잊지는 말되 과거에 묶여 있지도 맙시다. 교도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델라는 감옥에서 자신을 감시했던 간수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만델라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그들을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이요. 건강하셨소? 간수들은 울었습니다. 한 간수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너무 잔인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이미 용서했소. 당신도 그저 일을 했을 뿐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오. 1993년 만델라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프레데릭 드 클레르크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감옥에 가뒀던 정부의 수장과 함께 상을 받은 것입니다. 시상식에서 만델라는 데 클레르크의 손을 잡고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만델라는 연설했습니다. 이 상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해의 상입니다. 데 클레르크 대통령은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도 평화를 원했고 변화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남아공을 만들 것입니다. 자신을 가둔 사람에게 노벨상을 양보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공로를 나누기 싫어합니다. 내가 다 한 건데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달랐습니다. 그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데 클레르크를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화해를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백인들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을 나눠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내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팀이 함께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나요? 진정한 리더는 공을 나눕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만델라는 보여줬습니다. 화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고. 상대방에게도 존중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1994년 4월 27일 남아공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인종이 참여하는 선거가 열렸습니다. 투표장에는 수백 미터의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흑인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몇 시간씩 기다렸습니다. 평생 처음 투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90살입니다. 90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인간으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만델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76세의 나이에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76세의 대통령이 되다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늦은 나이란 없다. 우리 사회는 젊음을 숭배합니다. 40이 넘으면 이직하기 힘들다. 50이 넘으면 새로운 도전은 무리다. 60이 넘으면 은퇴하고 쉬어야 한다. 하지만 만델라는 71세에 석방되어 76세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가장 생산적이고 영향력 있는 5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너무 늦었어. 지금 시작해봤자 뭐하나? 만델라는 말합니다. 늦은 나이란 없다고.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열정이라고. 6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70세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델라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인생의 늦은 때란 없다고. 1994년 5월 10일 만델라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프리토리아의 유니온 빌딩. 과거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만델라는 연단에 올랐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그는 선서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모든 남아공인을 위해 봉사할 것을 엄숙히 약속합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남아공 공군 전투기가 날아갔습니다. 과거 아파르트헤이트를 지키던 백인 조종사들이 몰던 비행기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흑인 대통령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흑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인들도 울었습니다.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만델라는 연설 중에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군중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여기 특별한 손님들이 계십니다.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3명의 백인 남성이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로벤 아일랜드에서 만델라를 감시했던 간수들이었습니다.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로벤 아일랜드에서 나의 간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나의 친구입니다. 나는 그들을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만약 내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모두 새로운 남아공의 국민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백인도 흑인도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백인 여성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만델라는 정말로 우리를 용서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과거 자신을 가둔 사람들을 취임식에 초대하다니. 이것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용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우리는 입으로는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그 사람을 피하고 냉대하고 기회가 되면 복수하려고 합니다. 만델라는 다릅니다. 그는 용서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적을 초대하고 공개적으로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먼저 연락하세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먼저 미소 지으세요.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용서하는 것은 아직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된 만델라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백인 공무원들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유임시키고 흑인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게 했습니다. ANC 동료들이 반발했습니다. 왜 우리를 억압한 사람들을 계속 쓰는 겁니까? 그들을 해고하고 우리 사람들을 써야 합니다. 만델라는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험 있는 공무원들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백인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호팀에 놀라운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과거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서 일했던 백인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체포했던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ANC 간부들이 경악했습니다. 대통령님, 위험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만델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들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 그들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는 그들을 믿습니다. 실제로 그 경호원들은 만델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한 경호원 요한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흑인 대통령을 지킨다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나는 평생 흑인을 멸시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를 알아가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모든 남아공인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는 내 대통령입니다. 적에게 기회를 주니 적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델라의 마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아군과 적군, 우리 편과 저쪽 편. 하지만 만델라는 생각했습니다. 적은 없다. 아직 친구가 되지 않은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가족에도, 동네에도 적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한번 기회를 주세요. 진심으로 신뢰를 보여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적이 가장 충실한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델라는 백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백인들도 만델라를 사랑하게 되었고 만델라도 그들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선의는 선의를 낳습니다. 신뢰는 신뢰를 낳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1995년 럭비 월드컵이 남아공에서 열렸습니다. 럭비는 백인들의 스포츠였습니다. 흑인들은 남아공 럭비 팀인 스프링복스를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팀을 응원했습니다. 스프링복스는 아파르트헤이트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델라는 이것을 기회로 봤습니다. 그는 스프링복스 선수들을 대통령 집무실로 초대했습니다. 대부분 백인이었던 선수들은 긴장했습니다. 흑인 대통령이 우리를 뭐라고 할까? 하지만 만델라는 그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남아공을 대표합니다. 모든 남아공인의 팀입니다. 우승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팀 주장 프랑수와 피에나르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후에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럭비를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 뛰는 것이라고. 결승전 날 만델라는 스프링복스의 녹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타났습니다. 백인들의 상징이었던 그 유니폼을 입은 흑인 대통령. 경기장은 폭발했습니다. 백인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만델라, 만델라. 흑인들도 처음으로 스프링복스를 응원했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경기는 연장전까지 갔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남아공이 골을 넣었습니다. 우승! 경기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만델라는 트로피를 피에나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뛰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에나르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님. 우리를 위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온 나라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백인과 흑인이 함께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축하했습니다. 서로 껴안고 함께 노래했습니다. 피부색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남아공인이었습니다. 한 백인 남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만델라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럭비 경기 하나가 나라를 통합시켰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만델라는 상징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책으로 통합을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였습니다. 백인들에게 스프링복스는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만델라는 그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빼앗지 않고 나누는 것, 파괴하지 않고 포용하는 것.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존중하세요. 그것을 함께 즐기세요. 그러면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만델라는 백인들이 사랑하는 럭비를 함께 응원했습니다. 그 결과 백인들이 만델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제스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만델라의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가 이끄는 이 위원회는 과거의 범죄를 조사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 자행된 고문, 살인, 납치 사건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진실을 말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면 사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정의는 어떻게 되는가?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풀려난다는 것인가? 만델라의 ANC 동료들도 반발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요? 불가능합니다. 만델라는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한 청문회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백인 경찰관 반데르 메르베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1977년 스티브 비코를 고문해 죽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스티브 비코는 흑인 의식 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반데르 메르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비코를 때렸습니다. 그가 쓰러질 때까지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나는 용서를 구합니다. 방청석에는 비코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었던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투투 대주교가 물었습니다. 비코, 어머니, 당신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비코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아들을 잃은 아픔은 평생 갈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선택합니다. 증오 속에 사는 것보다 용서 속에 사는 것을. 반데르 메르베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방청객들도 울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자녀를 죽인 사람 앞에서 용서한다고 말하는 어머니. 불가능해 보입니다. 초인적인 힘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비코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 고통스럽습니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감정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겨. 하지만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고 마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비코의 어머니는 아직도 아들을 그리워합니다. 아직도 아픕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증오 속에 살지 않겠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나요? 감정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결단하세요. 나는 용서를 선택한다. 그러면 감정이 따라올 것입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2년 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증언했습니다. 7천 명이 넘는 가해자가 사면을 신청했습니다.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의 증언을 들으며 다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한 여성이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당하다 죽었습니다. 시신은 돌려받지도 못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경찰관이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쟤는 강에 뿌렸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여성은 비명을 지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30년 동안 궁금했던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조금은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델라는 청문회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와 마주하지 않으면 과거는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상처를 치료하려면 먼저 상처를 열어야 합니다. 상처를 치료하려면 먼저 상처를 열어야 한다. 깊은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묻어두려고 합니다. 잊어버리자.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묻어둔 상처는 맞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 썩어갑니다. 진정한 치유는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직시하는 것, 고통을 인정하는 것, 가족 간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라고 덮어두지 마세요.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네가 많이 상처받았구나. 미안해.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만델라가 남아공에 준 선물은 단순히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와 마주할 용기였습니다. 만델라의 삶에서 우리는 깊은 철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든다.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감옥에서의 27년이 나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을 겪으며 나는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강인한지 배웠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누가 고통을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만델라는 다르게 보라고 합니다.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고난에서 의미를 찾는 자는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질병? 실업? 관계의 문제?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걸까? 이것을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의미를 찾으면 고난은 더 이상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성장의 과정이 됩니다. 둘째, 증오는 우리 자신을 파괴한다. 만델라의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증오를 품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적이 죽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증오는 배워서 얻는 것입니다. 만약 증오를 배울 수 있다면 사랑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이 증오보다 인간의 마음에 더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증오는 배운 것이다. 이 말이 주는 희망을 아시나요? 우리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화를 잘 내. 나는 원래 용서를 못해. 하지만 만델라는 말합니다. 그것은 배운 것이라고. 배운 것은 다시 배울 수 있다고. 만델라도 처음부터 용서를 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분노했고 미워했고 복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웠습니다. 용서하는 법을, 사랑하는 법을. 여러분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의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지하철에서 나를 밀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부터. 무례한 말을 한 동료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부터. 작은 연습이 쌓이면 결국 큰 용서도 가능해집니다. 셋째, 교육의 힘.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현명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는 배웠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고 국제 정치를 배우고 헌법을 연구했습니다.
교육은 무기다. 강력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학교에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졸업하면 끝.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평생 계속됩니다. 만델라는 71세에 석방되어서도 계속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배우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배움은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의미를 줍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배워보세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악기, 새로운 기술, 무엇이든 좋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넷째, 리더십은 섬김이다.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사람들 뒤에서 이끌며 다른 사람들을 앞세웁니다. 특히 승리를 축하할 때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겸손했습니다. 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님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입니까? 만델라는 대답했습니다. 내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업적입니다. 나는 그저 국민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성공을 강조합니다. 나를 브랜딩하라. 나를 드러내라. 하지만 만델라는 반대를 가르칩니다. 진정한 힘은 겸손에서 나온다고. 여러분이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공을 나누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있는가? 작은 일에도 우리가 함께 해냈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희망을 잃지 않는 것.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일이 불가능해 보일 때까지는 항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누가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나는 낙관주의자입니다. 낙관주의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낙관주의자가 되지 않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만델라는 낙관주의를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실용적 선택으로 봤습니다. 비관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낙관하면 적어도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요? 비관하고 계신가요? 어차피 안 될 거야. 해봤자 소용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비관이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상황을 개선시키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대신 낙관을 선택하세요. 힘들지만 방법이 있을 거야. 어렵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낙관은 거짓 희망이 아닙니다. 행동의 동력입니다.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매일 운동하고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나갈 것이라는 낙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낙관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만델라는 1999년 대통령직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한 번의 임기만 마치고 자발적으로 물러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재선에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계속 이끌어주세요. 하지만 만델라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민주주의를 믿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권력이 평화롭게 이양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독재자가 너무 많습니다. 권력을 놓지 않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권력을 자발적으로 내려놓다니.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권력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맛보면 놓기 힘듭니다. 역사를 보면 권력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지도자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신보다 더 큰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 국가의 미래, 우리 삶에도 적용됩니다. 언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줄 때, 가정에서 자녀에게 결정권을 넘겨줄 때, 사업에서 다음 세대에게 경영권을 이양할 때, 내려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텐데,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자신 없이도 돌아갈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물러납니다. 만델라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권력을 쥐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놓을 수 있는 용기라고. 은퇴 후 만델라는 에이즈 퇴치와 어린이 교육을 위해 일했습니다. 특히 그는 에이즈 문제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2005년 그의 아들 마카토가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만델라는 공개적으로 이를 밝혔습니다. 당시 남아공에서는 에이즈가 큰 터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에이즈를 부끄러운 병으로 여겼습니다. 가족이 에이즈로 죽어도 숨겼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달랐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말했습니다. 나의 아들 마카토는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이 이 병을 더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이즈와 싸워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의 용기 있는 발언은 남아공 사회를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에이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만델라 재단을 설립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평화와 화해를 전파했습니다. 80대 나이에도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2004년 85세의 만델라는 공식 활동에서 은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도 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노인입니다. 집에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일인 7월 18일은 넬슨 만델라 데이로 지정되었습니다. 유엔이 공식 기념일로 정한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날 67분간 봉사활동을 합니다. 만델라가 공공을 위해 봉사한 67년을 기리는 것입니다. 67년 동안 공공을 위해 봉사하다니 놀라운 헌신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봉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후배에게 조언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봉사입니다.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살면서 무엇을 얻느냐보다 무엇을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미소? 친절? 도움?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1년이면 365명입니다. 10년이면 650명입니다. 작은 친절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2013년 12월 5일 만델라는 9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었습니다. 온 세계가 슬퍼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데이비드 캐머런 등 9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대표단이 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말했습니다. 만델라는 우리 시대의 마지막 위대한 해방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의는 불가피하지 않지만 우리가 선택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화해는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우리 모두에게 영웅이었습니다. 만델라의 장례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의 관이 로벤 아일랜드를 지나갈 때 과거 그곳의 수감자들과 간수들이 함께 모여 조의를 표했습니다. 적이었던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그를 기렸습니다. 한 백인 간수는 말했습니다. 만델라는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내게 용서가 무엇인지, 진정한 인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그를 만난 것을 평생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나의 죄수였지만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만델라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만델라처럼 27년간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큰 고난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감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하고 그 기억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증오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남의 시선이 두려워 도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늦었어. 나이가 들어서 무엇을 하겠어? 만델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옥 문을 여는 열쇠는 당신 손에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한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델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함으로써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증오를 품고 살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용서해 보세요.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두운 밤도 반드시 끝이 납니다.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만델라는 2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71세에 석방되어 76세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준비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언젠가 기회가 올 것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만델라는 감옥에서도 공부했습니다. 71세에 석방된 후에도 배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배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배움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늘 한 가지를 배워보세요. 새로운 단어,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 무엇이든 좋습니다. 인간성을 잃지 마십시오.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아무리 못된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만델라는 가장 잔인한 간수에게도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그 결과 적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한번 인간적으로 대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한마디, 수고하세요 한마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만델라처럼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세요. 이웃에게 미소 지으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무능함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아니라 빛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훨씬 능력 있습니다. 훨씬 위대합니다. 그 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만델라의 관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우리 모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만델라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만델라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만델라의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만델라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델라의 지혜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